사무라이와 정력의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의 온도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무라이와 정력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사무라이. 그 이름만으로도 섬뜩한 느낌이 있죠. 일본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렬한 전사의 이름입니다. 칼을 차고 갑옷을 두르고 전장을 달리던 남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여름의 전장을 버텼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음식에 있었습니다. 칼의 날카로움, 갑옷의 무게, 전투의 피로를 이겨낸 에너지원. 그것은 바로 장어의 힘이죠. 그리고 장어덮밥 운하기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갑니다. 장어, EPA, 여름 보양. 이 세 단어가 사무라이의 정력과 생명력을 어떻게 지탱했을까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음식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장어는 뱀처럼 꿈틀대는 생명력의 상징이죠. 장어는 단순한 생선이 아닙니다. 강가에서 꿈틀대는 모습, 뱀 같은 생김새.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장어를 생명력의 덩어리라 여겼습니다. 고대 일본의 문헌, 마녀슈에도 장어가 등장합니다. 여름에 지친 사람들에게 장어를 권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벌써 1000년 전부터 장어는 활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 장어는 대중적인 음식이 됩니다. 거리의 포장마차에서도 장어구이가 팔렸죠. 사무라이들도 전투 전날 장어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칼을 잡기 전 장어 한 그릇.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활력 의식이었습니다. 사무라이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터의 장어 이야기. 에도 시대 말기 시나가와 근처의 장어 가게는 늘 사무라이로 붐볐습니다. 전투가 예정된 날 사무라이들이 줄을 서서 장어덮밥을 사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어덮밥은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소화가 잘 되며 힘이 오래 갔습니다. 칼을 휘두르며 말을 타야 했던 그들에게 최적의 전투 식량이었죠. 전투만이 아닙니다. 사무라이들은 장어를 남성의 상징으로도 보았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 장어를 즐겨 먹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즉, 장어는 사무라이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체력, 정력, 번식력까지 책임지는 전사의 보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해시태그 EPA 현대 과학이 증명한 장어의 힘. 사무라이 시대 사람들은 이유는 몰랐습니다. 다만 장어를 먹으면 기운이 솟는다는 사실만 알았죠.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EPA죠. 정식의 학명은 에이코사펜타엔산입니다. EPA는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심장과 뇌를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칼을 들고 장시간 전투를 벌이던 사무라이. EPA는 그들의 몸을 지켜주는 숨은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장어에는 EPA뿐 아니라 비타민 E가 시력을 지켜주고, 비타민 B군이 피로를 풀어주며,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E가 세포를 젊게 유지시켰습니다. 장어는 말 그대로 종합 영양제였습니다. 사무라이가 장어를 정력제로 삼은 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여름 보양입니다. 일본의 더위를 이겨낸 지혜가 담긴 보양식이죠. 일본의 여름은 무겁습니다. 덥고 습하고 사람들의 기운은 쉽게 빠져나갑니다. 에도 시대 사람들은 이를 나스바테 여름병라 불렀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 그래서 등장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도요노 오시노이입니다. 여름 한가운데 음력상 가장 덥다고 여겨지는 날. 이날 일본인들은 장어를 먹었습니다. 여름을 이기려면 장어를 먹어라. 이 말이 전통처럼 자리 잡았죠. 이 풍습의 시작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도 시대, 여름에 장어가 팔리지 않자 한 가게 주인이 학자에게 상담했습니다. 학자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름에 기운이 빠진다고 하지 않나. 그럴 때 장어가 좋다고 써붙여라. 그 결과는 대성공. 사람들은 여름에 장어를 먹는 풍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각 지역의 장어 요리를 알아볼까요? 장어는 다양하게 즐기는 사무라이의 정력제였죠. 일본의 장어 요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간토식, 즉 도쿄 스타일은 장어를 먼저 찌고 그 다음 숯불에 구워냅니다.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빠지고 담백한 맛이 납니다. 반면 간사이식, 오사카 스타일은 장어를 바로 숯불에 굽습니다. 기름진 맛이 강하고 씹는 맛도 깊습니다. 나고야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마부시. 잘게 썬 장어구이를 밥 위에 얹고 그 위에 간장 소스를 뿌려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다음은 김과 파를 얹어, 마지막은 국물을 부어 오차즈케처럼 먹습니다. 한 그릇에서 3가지 맛을 즐기는 것이죠. 사무라이들도 지역에 따라 다른 장어 맛을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장어가 곧 힘, 정력, 활력의 상징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장어덮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사의 활력식을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장어덮밥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사무라이가 먹던 보양식을 우리도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장어 손질 쉽게 할 수 있죠. 비늘은 없지만 미끄럽습니다. 칼집을 내고 뼈를 제거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깨끗하게 손질되어 나오죠. 소스 준비는 중요하죠. 간장, 미림, 설탕, 청주를 넣고 약불에서 졸여 달콤 짭짤한 소스를 만듭니다. 이것도 쉽게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죠. 가까운 마트에도 많습니다. 굽기. 굽기는 직접 해야 하죠. 숯불이 가장 좋지만 오븐이나 팬도 가능합니다. 소스를 발라가며 2-3번 구워냅니다.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밥 위에 올리기. 갓 지은 흰 쌀밥 위에 장어를 얹고 남은 소스를 한 번 더 뿌립니다. 그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사무라이의 활력식 장어덮밥입니다. 장어는 현대에 와서도 여름 보양식으로 유명하죠. 일본과 한국은 장어 사랑이 깊죠. 오늘날 일본인들은 여름이면 장어덮밥을 찾습니다. 직장인, 학생, 노인 모두 장어를 보양식으로 여깁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삼계탕, 보신탕, 추어탕, 전복탕, 장어탕 등 무더운 여름 몸을 지탱해주는 음식들입니다. 일본의 장어덮밥과 한국의 삼계탕.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여름을 이겨내기 위한 보양식이죠. 하지만 열정의 온도 채널은 시각이 다릅니다. 장어덮밥이 그냥 평범한 보양식은 아니죠. 사무라이의 숨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역사적인 사실을 덧붙이자면 사무라이는 고구려 패망 이후 고구려 무사들의 집단 사우라비가 원조였습니다. 사우라비는 더 이상 고구려에 살 수 없게 되자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거죠. 그곳에서 요즘 말로는 최고위직 보디가드, 다른 말로 호위무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우라비는 일본식 발음으로 사무라이가 된 것입니다. 사무라이의 장어 사랑은 고구려의 전통이 원조라는 뜻이죠. 이렇게 뜻깊은 사무라이와 장어덮밥. 사무라이들의 검과 갑옷 뒤에 숨은 또 다른 무기. 바로 장어덮밥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장어덮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그 속에서 사무라이의 기운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느끼신 점은 댓글로 남겨두세요. 감사합니다.